제가 워낙 자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제 네. 많은 정당 분들 만나니까 범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도 약간 한동훈 약간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에 놀랐다고 하던가요? 생각보다 잘한다. 사실 선거 운동이나 이런 거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네. 강남 스타일이라서 근데 생각보다 요새 잘해서 이런 얘기들은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의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북갑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저렇게 나란히 서서 후보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전원 불참대 중진까지 총출동. 어제 오후 2시였습니다. 개소식 풍경이 좀 달랐어요. 오른쪽에 박민식 후보 캠프에는 뭐 모든 중진 의원들까지 다 왔고, 왼쪽에 한동훈 후보 캠프에는 좀 이렇게 조촐하게 뭐라 그러죠? 시민들 많이 초대를 하셨고, 정 의원님 보셨을 때 이 두 캠프에 이 굉장히 대조적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극명하게 다르죠. 어느 쪽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가요? 뭐 물론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좀 평가가 바이어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평론가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평가를 한번 물어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둘 중에 어느 쪽 캠프 개소식이 조금 더 나아 보였나요? 글쎄요, 저는 뭐 나아 보인다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더 어느 게 나아 보인다 아니다는 뭐 모르겠고, 컨셉이 둘 다 확실했다. 컨셉이 예, 이쪽에는 국민의힘이 뽑은 공식 후보 박민식 캠프에서는 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왔죠. 거의 뭐 장동혁 대표부터 중진 의원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근래 못 보던 어디 뭐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막 선대위 총괄 선대위 오픈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원희룡 의원 전 의원은 전 장관은 그동안 뭐 하는지 솔직히 몰랐거든요. 아, 어제 왔나요? 예, 여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왔네요, 진짜. 그러니까 별 분이 다 왔어요. 여기를 네. 그러니까 되게 승부처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새 과시가 이쪽 캠프의 목적이었다라면 솔직히 친한계 의원들이 몇 명이 왔다고 해서 저 국민의힘 박민식 캠프의 새 과시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고육지책이기도 하고 컨셉을 아예 시민들과 함께하는 선거 캠프, 네. 이제 개소식 이걸로 잡은 건데 저는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몇 명 더 오고 뭐 누구 오고 네. 그래서 필요한 사람만 여기에 딱 필요한 사람 예를 들면 서병수 네. 전 의원 이분은 직전에 여기에 출마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맞아요. 부산시장도 하고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까지 한동훈을 지지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들 그랬죠. 빼놓고는 1시간 동안 이제 시민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했죠. 왜 한동훈을 지지하는지 돼야 되는지 뭐 그래서 컨셉을 잘 잡았다 제가 보기에는 뭐 주어진 여건 내에서 제일 잘 활용한 것 제가 보기엔 만약에 여기에 한 30명 국회의원 올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거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거는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컨셉을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잡았다고 봅니다. 예. 정 의원님 보셨을 땐 그러면 역시 우리 김지일 평론가가 정말 깔끔한가요?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그런가요? 저도 딱 한마디만 하면 네. 각 후보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개소식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름 국민의힘이 좀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아니요, 우리 박민식 후보도 네. 본인이 표를 받아야 하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이 정도의 중앙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보수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 뭐 장동혁 대표가 와서 마음껏 공격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로서도 뭔가 좀 새가 약하다. 지금 뭐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으로 봤을 때 박민식 후보 찍었을 때 당선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부산 북감에 좀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친한계 의원 뭐 대략 한 범위를 넓혀보면 한 25명 최대 30명. 네, 좁게 보면 뭐 한 15명 뭐 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초재선 의원들이 많고 비례의원들이 그렇죠.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 다 오는 것도 정치적으로도 참여하는 의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 밀착형. 그리고 사실 한동훈 후보가 제일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역 밀착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강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인데 좋았다고 봐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저도 서울에서 이제 계속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역에 가서 그렇죠. 이제 지역 정치를 해보셨죠. 해봤을 때 출판 기념회도 하고 개소식도 했었는데 오셨던 분들 중에 이런 평가,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사람 많이 왔다.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안 보인다. 아, 정작.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좀 마음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 뭐 북갑에서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제 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지역 밀착형으로 진행한 거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화제 또 이 사진이죠.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시장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 좌팔에서 채소를 팔고 계시는 김보갑 할머니와 토마토, 찰밥 이런 걸 이제 준비해 주시니까 먹고 있는 사진인데 어제 개소식에 이 김보갑 할머니를 초대를 했어요. 김 의원님, 이런 행보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에서 네.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뭐 저분이 거주지가 뭐 여기가 북갑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 저는 잘 그래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네. 댓글들에 막 그렇게 올라와서 지금 제가 뭐 쭈니마님도 할머니 네. 붙고 안 사시는데라고 또 하시는 분도 있긴 있네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좌판 이제 노점을 그렇죠.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고 네. 찰밥도 싸주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이 사람이 보수 재건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를 내세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분을 한 게 일단 화제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나쁠 건 없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컨셉이 나쁘진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아 근데 네. 정 의원님 그 예전에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네. 강남에 있는 타워 팰리스 살면서 좀 이렇게 약간 소위 엘리트 의식에 이렇게 좀 젖어 산다 이러면서 좀 스킨십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 의원님 보셨을 때 최근에 이제 북갑 선거 들어간 다음에 이게 좀 바뀌었나요? 이 스킨십 하는 밀도가 좀 달라졌나요? 아니, 근데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지 실제 네. 만나면은 그렇게 아. 또 뭐 격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좀 흥미롭게 보는 네. 거는 73년생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보다 조금 연배가 있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뭔가 조금 좀 불편한 기운도 있었는데 아. 본인보다 좀 나이가 아래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굉장히 편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런가요? 걸 보면서 제 생각에 한 5, 60년대생들이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 상과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갭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쇼츠는 거의 라방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많이 올린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가공하거나 뭐 이렇게 편집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많이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스스럼 없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는 좀 까다로운 사람일 것 같고 왠지 정말 뭐 엘리트 그렇죠. 의식이 있어서 네. 서민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텐데 최근에 보이는 행보는 그러지 않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그 토마토하고 야채 그렇죠. 파시는 김보갑 할머니. 그 김보갑 할머니와의 그 소통이었다고 보는데 네. 근데 저라도 좀 감동했을 것 같지 않아요? 본인 한번 딱 봤는데 붙으라고 내가 찰밥 싸갖고 오고 있고 이거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저도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까지 한 것 같은데 하루 전이죠. 지난 토요일에는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저는 탈당한 적이 없다. 반드시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신에 국민을 선택한 거다. 저는 쪽팔린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다. 김 의원님 이 발언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나 이기기만 하면 무조건 돌아갈 거다. 이런 발언을 굳이 이렇게 이 시점에 하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의 무소속 후보들은 원래 내가 이기면 돌아간다고 해요. 아, 뭐 그런가요? 새로운 현상은 아니에요. 심지어 이번에 저기 전북지사 그 김관영 무소속으로 지사요? 김관영 지사도 복당하겠다라고 해서 절대 안 받아준다라고 민주당에서 나오니까
정청래 대표 시절에는 나는 절대 안 돌아간다. 정청래 뭐 대표 이런 시절에는 안 신경전들이 돌아간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도 사실은 장동혁 체제에서는 안 돌아간다 혹은 못 돌아간다가 이제 괄호 열고 빠져 있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원래 뭐 새로운 전법은 아니다. 왜냐면 보수 국민의힘을 좋아하고 찍으시는 분들 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수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뭐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 그 이제 뭐라고 스킨십이요. 예. 그 이제 제가 워낙 자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제 많은 정당 분들 만나니까 민주당 분들이나 뭐 그쪽에 이제 범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도 약간 한동훈 약간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에 놀랐다고 하던가요? 생각보다 잘한다. 생각보다 잘한다. 사실 선거 운동이나 이런 거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네. 강남의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생각보다 요새 잘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당대표 시절에도 조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밀착형으로 잘하는 것 같다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은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자, 월요일 아침부터 저희 정치를 부탁해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다음 라이브와 유튜브 라이브로 저희 약 4.7만 명. 유튜브는 근데 1000명이 넘었는데 좋아요는 140개네요.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식 후보 개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정말 다 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부터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사실 저렇게 가운데에 안 서 있는 게 더 어색하게 보일 정도로 박민식 후보를 가운데에 놓고 맨 오른쪽에 지금 나경원 의원부터 김기현 전 대표, 뭐 주진우 의원 다 왔습니다. 정 의원님, 네. 이 장동혁 대표까지 박민식 후보가 불렀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장동혁 대표를 사실 초반에는 부르고 싶어하지 않은 분들이 좀 더 많았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네. 똑같은 시간에 네네. 경남 지사 선거에 나간 박완수 그렇죠. 시장이 네, 박완수 개소식을 했어요. 지사, 네네. 근데 거기에는 안 갔어요. 당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안 갔나요? 그래서 사실 생각하면 부산 북갑 단일 그 보궐선거구와 네. 경남지사 그 개소식과 큰 의미로 보면 당 지도부가 박완수 그렇죠. 시장 후보 개소식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가지 않고 대부분 아니라 보궐선거하는데. 당 지도부는 다 지금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간 거예요. 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은 그동안 뭐 하시고 지내나 궁금했기도 그러니까요. 했는데 해당 지역에 가갖고 축사도 하고 한 걸 보면 박민식 후보를 통해서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 1차 전선을 아. 확실히 쌓은 것 같아요. 박민식이 선전해야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안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면 최고겠죠. 그러면 그 차선은 뭘까요? 박민식 후보가 안 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차선이라 생각할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북갑이라는 지역에 네.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지난번에 그 김문수 후보가 51%였고 그 이재명 후보가 40%를 얻었으니까 그렇죠. 전체 보수 지지자들이 많은 가운데 이 가운데 강성 지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거의 양분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절반 정도는 박민식 후보 뽑겠다. 네. 절반 정도는 한동훈 후보 뽑겠다고 하는데 박민식 후보를 뽑는 사람들의 지지세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게 저는 대략 북구 유권자 중에 그 비중이 20에서 25%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나요? 왜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50%안 안 된다고 되죠. 쳐요. 안 네. 된다고 쳐. 근데 50%로 그냥 칩시다. 네네. 그럼 절반씩 나눠 가진다면 그 25% 안에서. 20%예요. 네. 그러니까 25% 정도 되는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결집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려면 누가 가야 되냐? 장동혁 대표도 가야 되고 뭐 나경원 의원도 가야 되고 김기현 그러게요. 의원도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김 의원님 지금 우리 그린니 구독자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장동혁 있는 한 국민의힘 절대 안 찍는다. 박형준 그래서 후보 아까 사진에도 보면 표정이 좀 미묘하게 웃고 있는데 웃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 보였단 말이죠. 지금 박형준 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이 구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본인이 붙는 게 제일 중요하신 그러니까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되느냐 장동혁이 아니 저기 박민식이 되느냐는 2차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죠. 네,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보수가 분열돼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표를 가져가려면은 두 사람이 화합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완벽하게 그 화학적 결합은 안 되더라도 네. 최소한 경쟁해가지고 경쟁이 격화돼서 본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서 아. 지난번에 네. 본인 개소식 할 때도 네.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지지자 나가세요 하니까 그랬죠. 나중에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제발 싸우지 좀 마세요. 그랬죠. 약간 불쌍한 이런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거든. 이번에도 지금 단일화해야 된다. 네. 공개적으로 박민식 캠프 개소식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예. 당 지도부의 방침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면은 또 다 참여도 하고 데려오고 뭐 장도혁도 부르고 하지만은 본인이 지금 그게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이 보수의 화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또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미국 다녀와서 좀 달라졌어요. 저희가 또 다른 사진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진숙 대구 보궐선거 달성에 출마했죠. 지금 저기에 가서 저렇게 지원 사격을 나섰는데 뭐 경기도지사에 나가서는 지금 양양자 후보도 장 대표 오면 받겠다. 뭐 이렇게 약간 좀 흐름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정 의원님 보셨을 때 지금 이 후보들이 다시 또 정당 지지를 모으고 있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지금 최근에 네. 다녀왔던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 영남 지역 간 거잖아요. 그랬죠. 부산, 대구. 여기는 누가 뭐래도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세가 있는 곳입니다. 아,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특히 개소식 같은 경우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그렇죠. 당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뭐 무당층, 사실 이 개소식 정도의 단일 정도면 적극적인 지지자입니다. 아, 일반 뭐 그냥 그 정치에 그냥 투표나 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네. 개소식 같은데 잘 안 가죠. 못 가요. 그럴 정도의 열의와 시간도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분들 앞에선 장동혁 대표가 이런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환영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반 대중을 만나는 공간,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을 간다거나 그렇죠. 네. 이런 대중과 만나는 행보를 했을 때 그때 장동혁 대표는 이런 모습 보이지 못할 겁니다.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 네. 본인이 어렵사리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그렇죠. 어려운 선거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그 전략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고정 지지층들을 일단 투표장으로 내는 겁니다. 고정 지지층을 이 고정 모아야 된다. 지지층들마저 투표장에 안 나온다면 바람이 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최종 득표율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이 고정 지지층들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데려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략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핵심 지지층을 강화한 이후에 이걸 통해서 외부로 확산하는 건데 지금은 그 첫 단계라고 봐야겠죠. 자, 민주당도 어제 오후 3시 하정우 북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갔는데 최근에 정청래 대표는 여기 안 갔다 그래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거기 어제는 민영배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전날에는 전재수 후보 또 왔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혹시 좀 특이한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오빠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했다던데. 아저씨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뭐 이 아저씨 얘기를 일부러 한 건가요? 망원시장 가면 사람들이 쌀집 네. 아저씨처럼 뭐 그런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여기저기 또 요새 다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아유 청래야 정청래 아저씨야 뭐 이렇게 이 오빠 이게 약간 의식한 건가요? 아저씨를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하는 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예. 그래서 이제 아저씨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여기는 안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 그래요? 예. 왜 안 가는 게 낫죠? 아니 일단은 모였을 때 그때 논란이 한번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러면은 이제 정청래가 와서 오빠 얘기를 했느냐, 뭐 아저씨 얘기를 하느냐,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게 후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논란이.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논란을 다시 일으키지는 않겠죠. 정청래 그러겠네요. 대표가 그 정도로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분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스포트라이트를 후보가 아니라 그 논란이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오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와가지고 지금 해준 거잖아요. 이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컨셉은 어쨌든 전재수의 뒤를 이어가지고 내가 부산 북갑을 AI 교육의 1번지로 만들겠다 이제 이걸로 일관되게 이제 하려는 것 같고 하정우 후보는 정치 초년생이어서 내가 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됐든 3자 구도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실제 수치도 제일 높고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좀 리스크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